안녕하십니까. 2023년 10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게 12일이죠. 근데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.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백현동 배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그 다음에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, 이게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느냐, 뭐 이런 내용이죠. 여기에 보면 범행 동기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. 왜 범행을 했느냐 뭐 하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인허가 알선을 통해서 이 브로커인 김인섭 씨한테 경제적 이익을 얻게 도와주고 향후 정치 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, 이 정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. 이거는 뭐 직접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, 뭐 여부, 이런 것들은 아직 이 공소장에 포함이 안 됐고요. 그리고 이게 한 대략 39장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한 6장 정도는 이재명과 김인섭 씨 간의 오랜 특수관계, 이걸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. 그게 설명이 돼야 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하고 오랫동안 알았던 김인섭 씨가 한테 경제적 이익을 줘야 했을까, 이런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무려 6장에 걸쳐서 설명을 했다. 자, 이 공소장의 내용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. 뭐 대략 알려진 내용들인데요. 이제 김인섭 씨가 정진상한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한 이유,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. 공사까지 참여시키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. 그러면서 공사를 빼달라, 이렇게 청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근데 이 공사를 원래 이 백현동 같은 사업에서 참여시키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동안에 성남도시 기본계획에 근거한 법령에 따르면 의무라는 거죠.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도 김인섭 씨가 정진상한테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을 그대로 받아서 사업 전반에서 이제 공사를 배제했다,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이 백현동 부지는 산지죠. 그게 뭐 옹벽 아파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런 아파트는 단지 그 바로 옆에 50m짜리 옹벽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이 옹벽은 원래 뭐 계단형으로 이렇게 그 하든가 그래야 되지, 수직으로 깎아서 하면 위험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2014년에 이 용도 변경을 담당하는 성남시의 그 실무 공무원한테 사업자 이 정바울 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, 이 사업자 측 요구대로 잘 처리해줘라, 뭐 이런 취지로 지시를 했고, 그 이후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용도가 용도가 변경됐다, 이런 뜻이거든요. 용도 변경은 2015년 한 뭐 9월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,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미 실무자한테 그 사업자 하는 대로 잘 해줘라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이거는 2015년 1월에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이 됐는데, 그러면 훨씬 그 전부터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. 그러면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들어간 2015년 1월 이즈음에는 이미 작업이 대략 마무리된 거였다라는 것이 되는데, 공소장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은데, 여하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이 실무 공무원한테 업자 요구 들어줘라 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. 그거를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 백현동 부지는 원래 주거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하거든요. 이거를 근데 그런 땅에다가 아파트 건설한다, 이걸 다 알면서도 정진상이 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듣고 해준 거를 다 승인했다. 그 다음에 정진상은 또 2016년 10월 중순에는 이제 성남시의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옹벽 건축 계획안을 문제 삼지 말고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라, 이런 취지로 지시를 했고, 이재명 시장은 이 옹벽 건축 계획안이 포함된
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했다. 결정해서 이제 추진했다. 이런 뜻이죠. 자, 이렇게 돼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의 특혜로 인해서 민간업자가 총 1,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고, 그 다음에 이 반대급부로 공공환수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약 참여를 했다면 한 여기서 200억 원 이상의 공공환수를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게 없어졌다. 그러니까 200억 원의 배임, 임무를 배반했다. 공공환수 200억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. 뭐 이런 게 이제 백현동 배임 행위의 골자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백현동 배임과 관련해서 12일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법원에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병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. 그거는 이제 그 후에 그 기소하려고 하는 위증교사 부분은 병합을 하지 말아달라.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백현동 배임을 먼저 해가면서 병합 요청을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,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후에 위증교사를 기소를 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백현동 문제도 배당을 했고 위증교사도 배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다 병합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이만한 덩어리의 숙제가 이만해지는 겁니다. 그럼 이 숙제를 다 언제 하겠습니까? 대선 전에 안 끝나죠. 그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게 형사합의 33부거든요. 김동현 부장판사가 하는 데인데 형사합의 33부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거는 대장동 배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일의 신도시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뭐 이런 문제, 그거하고 성남FC 요 세 가지를 지금 재판이 막 시작했죠. 10월 6일 날 시작했습니다. 그걸 맡고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 검찰이 요청한 대로 백현동 배임 문제를 병합을 한다면 큰 덩어리 사건이 3개에서 4개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당한 위증 이재명 대표와 그 김진성 씨,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, 그리고 바로 김인섭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고 김인섭 씨가 이 백현동 업자로부터 받는 그 돈의 한 절반가량을 받기로 했던 이 김진성 씨 위증을 한 사람이죠. 이 문제까지 만약에 이 문제를 배당을 했으니까 이렇게 배당을 한다면 사건 덩어리가 한 재판부에서 무려 5개가 되는 겁니다. 근데 그거 아직 결론을 안 냈습니다. 병합 여부는 백현동 병합 여부도 아직 결론을 안 냈고, 그 다음에 위증교사도 뭐 병합할지 여부를 결론을 안 냈는데 이게 병합이 안 되도록 해야지 이 재판이 위증교사라도 앞으로 뭐 6개월 내에 끝날 수 있는 거지. 만약에 다 병합한다,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2027년 3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다시 출마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때까지 1심조차 끝낼 생각이 없다. 결국 재판 지연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. 그래서 제가 법원에 재판 방해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해놨는데, 그거는 만약에 병합이 될 경우에는 이 대장동, 백현동, 그 다음에 성남FC, 우일의 위증교사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어도 3년 6개월 내에 끝내지 않겠다.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시민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, 여하튼 만약에 이게 병합됐을 경우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렇잖아도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법원마저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, 동조하고 있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, 자,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을 만약에 백현동 배임과 위증교사까지 다 합치면
아무리 빨리 끝내려고 해도 아마 1심을 3년 내에 끝내기 어려울 것이다. 저 이렇게 봅니다.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온갖 여러 가지의 현란한 그 작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텐데 그걸 단호하게 재판부가 대처할 것 같지 않거든요.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보면. 그렇다면 이 재판은 2027년 3월 대선까지 1심조차 안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시 진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이 가장 빨리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거는 강규태 판사죠. 강규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데 이 부분은 원래대로라면 올해 3월에 끝냈어야 합니다. 1심을. 근데 지금 1년 넘게 아직도 붙잡고 있고요. 두 가지, 쟁점이 두 가지인데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백현동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된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거든요. 근데 아직도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 가지고 지금 7개월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내년 총선까지 1심 선고를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. 지금 온 사방에 재판 지연이라는 지뢰가 터지기 직전이다. 이런 상황인데 법원이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뭐 달리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여론화 언론 매체에서 자, 왜 공직선거법에 6개월 내에 1심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안 하느냐 하는 여론화 그 다음에 뭐 시민운동이나 뭐 이런 걸로 어찌 보면 이 현재 법원의 부당한 재판 진행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을 압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만약 그런데 이 형사합의 33부가 백현동 배임이나 아니면 우이준 교사를 병합하지 않겠다. 이렇게 되면 뭐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각각 재판하는 거죠. 합의부는 같아도.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